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내 지갑 속 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기후정책, 프랑스의 철학,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최첨단 AI 기술까지. 얼핏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꿰뚫는 단 하나의 강력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매길 때 이놈의 시간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깊게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딱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1달러를 받을 기회랑 내일 1달러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에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 단순한 질문에서 나오는 대답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정부의 정책,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행복까지 싹 다 결정짓고 있다는 거 믿겨지시나요? 이 질문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방금 말씀드린 시간의 가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골치 아픈 철학 얘기로 빠지기 전에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숫자 이야기부터 해보죠. 경제학에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엄청 유명하고 뼈대가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돈이라도 미래보다 오늘 당장 내 손에 있는 걸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사실 당연하잖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계속 오르니까 내일의 1달러는 오늘의 1달러보다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본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보다는 무조건 현재를 더 높게 쳐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딱 떨어지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중앙일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을 연 5% 이자로 굴린다고 쳐볼게요. 이 돈이 복리의 마법을 만나면 3년 뒤에는 한 115만 원쯤 되는데 이게 30년이 지나잖아요. 무려 432만 원으로 엄청나게 뻥튀기가 됩니다. 432만 원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 재무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내 지갑 말고 국가 단위로 스케일을 한번 확 키워볼까요? 두 번째 주제, 공동의 미래 할인하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시간의 가치 개념을 국가 정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고속도로를 새로 뚫거나 기후변화 막는다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을 때 그냥 대충 감으로 결정할 리가 없잖아요. 이때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걸 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래에 발생할 거대한 사회적 이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깎아서 계산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할인율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수조 원짜리 공공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나라마다 이 할인율을 대하는 때도가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시중의 민간 투자 수익률 같은 걸 반영해서 약 7% 정도로 꽤 높게 잡거든요. 반면에 영국은 3.5%로 딱 고정을 해둬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할인율이 높다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아서 100년 뒤 후손들이 얻게 될 이익을 지금 당장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아주 작게 깎아내려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미래의 가치가 대폭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무거운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기후경제학을 다룬 스턴 보고서나 여러 철학자들이 이 차가운 수학적 할인에 대해서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을 던져요. 단지 나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세대의 생명이나 행복이 지금 우리보다 덜 중요한가요? 과연 그게 정당한가요?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깐깐한 수학 공식 뒤에 숨어서 미래 세대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숫자 이야기만 하니까 좀 삭막하죠? 세 번째 주제에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저한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조선일보 기사에 소개된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의 통찰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속도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했는데요. 현대사회는 느림이라는 처방이 필요한 환자다라고요. 다들 엄청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엑셀을 밟고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진짜 여유가 생기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가속도의 쳇바퀴에 갇혀서 삶이 점점 각박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 속도 지상주의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느림이 필수적인 백신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쌍소 교수는 느림이랑 게으름을 확실하게 선을 긋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느릿느릿한 걸 뒹굴거리는 나태함으로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나태함이 그냥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거라면 느림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쌩쌩 달리던 차에서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차문을 열고 내려서 천천히 걸으며 그 풍경을 느끼기로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속도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꽉 쥐는 주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참 낭만적이고 좋더라고요. 느림은 오래된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삶이다. 와인이 기가 막힌 맛을 내려면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캄캄한 곳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 느리고 지루한 과정을 묵묵히 온전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요? 진짜 깊은 의미와 향기를 품으려면 빨리빨리 스킵하지 않고 시간을 천천히 머금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철학자의 아주 따뜻한 위로입니다. 자, 한숨 좀 돌리셨나요? 그럼 네 번째 주제, 다시 미친 듯이 돌아가는 현대사회, 디지털 시장의 속도로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다시 숨가쁜 현실로 돌아볼까요? 타이거 리서치의 자료를 보면 주식 토큰화가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주식시장은 정해진 시간에 딱 문 열고 닫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대한 대형마트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주식을 토큰화하고 제3자가 이걸 다루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물건을 파는 수천 개의 길거리 가판대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중앙에 몰려있던 유동성도 수많은 블록체인으로 쫙 파편화되고 국경도 없고 장 마감 시간도 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초고속으로 돌아가요. 금융의 시공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게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이퍼리퀴드라는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미결제 약정이 단숨에 26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국경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는 이 무자비할 정도의 금융 가속화가 이미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우리 코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 가속의 끝판왕은 과연 어딜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AI와 가속화된 사고입니다. 자, 이제는 시장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 그 자체를 가속해버리는 AI의 영역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12월 메모에서 AI를 아주 기가 막히게 꿰뚫어 봤는데요. 아직도 AI를 그냥 데이터 긁어오는 똑똑한 검색창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AI는 엄청난 텍스트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방법 그 자체를 배웁니다. 데이터를 보고 추론을 하고 논리 구조를 짜고 아이디어들을 섞어서 완전히 생뚱맞은 새로운 상황에 그 패턴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고 과정 자체를 흉내내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AI가 가진 가장 큰 한계가 기계나 컴퓨터 성능일까요? 아니에요. AI는 스스로한테 임무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짜주느냐, 여기서 퍼포먼스 한계가 끝장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AI라는 이 어마어마한 속도의 슈퍼카, 운전대는 결국 질문을 던지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물론 반론도 매섭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묻죠. 야, AI가 결국 사람이 써놓은 엄청난 텍스트 패턴을 확률적으로 정교하게 짜깁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요. 그러니까 남의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커버밴드지 진짜 자기가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AI가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딱 떠올린 것처럼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삐딱한 질문에 대해서 하워드 막스가 진짜 뼈 때리는 반론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엄청난 천재들도 처음부터 그 지식을 뇌에 달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앞선 스승들의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융합해낸 결과물이란 말이죠. 어라? 그럼 주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독창적으로 조합해낸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 천재의 학습 구조랑 AI가 패턴을 생성해내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대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개인의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할인율 정책, 느림을 예찬하는 철학,
그리고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시장과 인간의 사고를 추월하려는 AI까지 진짜 많은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를 외치면서 가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압도적인 가속의 시대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계와 시장의 미친 속도에 몸을 맡기고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 느림이라는 와인을 능동적으로 숙성시키시겠습니까?